네, 이제는 곧 다가올 종합권 증시 개장 전략 잡을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강은혜 이사님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SOP 자산운용의 강은혜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 리뷰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전에는 기술주와 소비 관련주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거래량 감소로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60일 이동 평균선이 주요 저항성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이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상해 종합지수 0.3% 상승, 선전 종합지수 마이너스 0.1%, 차이넥스트 0.4% 하락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전일 대비 5% 감소했고요. 홍콩에서는 항생 지수가 0.1% 상승, 항생 테크 지수 마이너스 0.4% 하락하였고, 거래 대금이 204억 홍콩 달러로 평균 대비 낮았고, 남양 자금은 1.3억 홍콩 달러 순유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신보 등 6개 부처가 소비 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소비를 GDP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고 AI 기술을 소비재에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소비 촉진 정책 발표 이후 가전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AI 기반 제품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방커가 채권 상환 연기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섹터 전반은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전일장 리뷰에서 소비 촉진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에 따라서 반응한 종목들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소비재 섹터에서는 폭스콘과 팜마트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폭스콘은 2.5%, 팜마트는 무려 6.8% 상승했는데요. 이 폭스콘의 상승 배경에는 자사주 매입 상한가 대폭 상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19.36위안에서 75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가 주가를 강하게 방어하고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준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폭스콘은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 핵심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 촉진 정책과 AI 기술 도입 확대 기조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라부부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죠. 팜마트도 최근 주가 부진에서 벗어나 6.8% 상승하였습니다. 확실히 소비 확대 정책 모멘텀이 상승 이유로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 촉진 계획에서 취미, 문화 소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명시했고, 이 팜마트는 IP 기반 아트 토이 컬렉터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체 수혜 기대감이 큽니다. 또 최근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을 강화했습니다. 이 팜마트가 어떤 회사인가 또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팜마트는 아트토이 전문 기업으로 블라인드 박스라는 독특한 판매 방식을 사용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회사입니다. 서프라이즈 요소를 가미해서 구매를 게임처럼 만들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대표 히트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라부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팜마트가 중국판 디즈니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게임, 패션, 전시회, 테마파크 등 문화 콘텐츠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와 트렌디한 상품을 중심으로 젊은 소비층의 충성도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핵심 경쟁력인 캐릭터들의 인기가 유지될지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이런 팬덤 기반 소비는 유행에 민감해서 피로도가 발생하면 매출 급감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비 확대 모멘텀에 의해 초단기적으로는 수혜가 큰 종목이라 생각은 되지만 아무래도 인기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라부부를 오픈할 때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전략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또 전일장 리뷰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 업체 완커, 이 채권 상환을 미룬다라는 소식이 조금 불안감을 자극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지금 중국 최대 개발사 중 하나죠.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완커가 12월 15일 만기 예정이었던 20억 위안 규모의 채권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최근 최대 주주로부터 누적 300억 위안의 대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상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부동산 개발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되고 부동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방커 주가가 어제 7.7% 급락, 역사적 저점을 갱신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왕커가 최소 2개 중국 은행에서 신규 대출 요청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자금 조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파급 효과도 뚜렷합니다. 어제 또 다른 개발사죠. 시마오는 6.4% 하락했고 롱포그룹, 신성발전 등 다른 개발사들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형 민간 개발사까지 적극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섹터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채권 구조 조정 가능성 확대입니다. 이는 부동산 크레딧 시장의 불안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지원 강도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지가 핵심 변수인데요.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는 소비 위축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스탠스를 보면 정책은 전면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그리고 단계적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섹터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섹터 및 종목들은 당분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섹터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벙커의 이 채권 상환 연기 이슈가 민간사 개발사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수혜화 업종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지할 테니 팜마트 그리고 미니소 같은 관련 종목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업종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 중기 모두 유망한 업종이니 CSOP 바이오텍 ETF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수혜 키워드로 저희는 소비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의 홍콩 CSOP 자산운용 강은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